정현택 군수님처럼 막 감옥 갔다 오다가 군대 안 가고. 그래서 한번 저 사천을 오랜만에 또 오고 싶은 그런 생각에 답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가 많이 오셨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올까. 그냥 바람 쐬는 기분으로 이렇게 왔는데 좀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사람이고, 또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은 저는 감옥 갈 거라고 감옥을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정권 바뀌기를 고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주진우 기자하고 노승일, 안민석 세 사람만큼 문재인 대통령 당선날 기뻐했던 날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세 명이 밤에 강화문에서 모여서 야, 우리 이제 감옥 안 가도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 바뀌었지 세상이 바뀌지는 않았고 아직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저는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과 또 국민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정농단의 뿌리가 그대로 살아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이 뿌리를 다 캐지 않으면은 저들은 언젠가 다시 부활해서 국민들과 역사를 향해서 복수를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이 정권 교체의 기쁨에 들떠 있는 순간에도 저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렇게 전국 투어를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30번째가 넘은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38선 가까운 연천에서 이런 행사를 했고, 오늘 그 이제 남쪽 끝이죠. 사천에서 이 행사를 하고 있고, 내일은 안동을 갑니다. 안동을 가고, 그리고 내일 이제 집에 갔다가 목요일 아침에 뉴스공장 방송국 갔다가 목요일 날은 여수를 갑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은 미국의 버클리 대학을 갑니다. 왜 이렇게 제가 강행군을 하냐 그러면은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7, 80분 동안 제 얘기를 듣고 나면은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안민석이가 주장하는 이 끝나지 않은 전쟁, 이게 진짜 이게 사실이구나. 이 전쟁을 끝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들어오시면서 이제 책들을 다 사셨잖아요. 그죠? 책이 많이 팔렸어요. 8세를 찍었습니다. 많이 팔렸죠? 영화도 계약을 했어요. 허접한 영화사가 아니라 괴물을 만들었던 청어람이라는 영화사하고 영화 수익금의 5%를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은 이게 국정농단의 화살이 어떻게 폭발됐구나를 이제 이해를 좀 하실 텐데요. 제 책의 1, 2, 3, 4부 중에서 1부, 2부, 3부는 최순실을 최초로 제가 알게 되고 또 추적을 하는 그런 과정, 또 최순실도 저를 또 쫓아다녀요. 또 서로가 저하고 나하고 서로가 추적을 하러 다녀요. 그런 과정이 이제 1부에 있고, 2부에서는 이화여대 정유라의 이화여대 그 비리가 어떻게 거기에 찾아졌는지 그런 그 과정들
쭉 이렇게 있고 3부에서는 이제 청문회까지 숨가쁘게 달려갔던 이제 그 순간, 또 청문회 뒷이야기까지도 쭉 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릴 것은 4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4부가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추적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재밌어요. 돈 얘기잖아요. 그죠? 시작할까요? 제 얘기는 보통 그 정치인들의 이 강연과는 좀 틀려요.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면서 제가 최순실을 추적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새로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를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4부, 가끔 영화관 같네요. 좋습니까? 예. 이런 분위기는 집중이 더 잘 되는 분위기입니다. 4부의 부제는 쩐의 전쟁입니다. 네,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본질은 국가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가족 사기단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모든 게 돈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최태민부터 정유라까지 그 사이에 최순실이가 있었죠. 모든 것은 돈 때문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세워서 국정농단을 했지만 결론은 돈입니다. 이 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 돈을 그대로 남겨두면은 국정농단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4부에서는 이 전쟁은 쩐의 전쟁이라는 그 부제를 달았고, 최순실과의 이 전쟁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은닉재산을 찾는 이야기를 제가 다룬 이 4부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창훈 교장 선생님 좀 나와보시죠. 까미라는 이방인을 쓴 프랑스 소설가가 이 정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또 제 잘생긴 얼굴도 좀 여러분들 계속 보고.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국민들의 가슴에 이 문구를 새기면은 우리가 이 끝나는 전쟁을 잘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제가 문구를 소개하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아그들에게 한번 좀 이쪽을 좀 읊어주십시오. 전 남해 해성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어제의 범죄를 뻔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공화국 프랑스는 화종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까미라는 그 철학자이자 소설가가 2차 대전 후에 나치에 부역했던 프랑스인들을 처벌을 할지 말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있을 때 까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큰 담론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점에서 18명 국정농단 부역자들 또 주범들이 감옥에 가 있지만은 사실 어느 누구도 자기 잘못을 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정합니까? 최순실 인정합니까? 아주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들이 지난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보가 되는 그런 또 느낌입니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푼다, 이건 참 택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처음에 적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걸 낭송을 해보시는데요,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시죠. 어리석은 짓이다. 어제부터 해서 어리석은 짓이다. 여기까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같이 한번 목소리로 낭송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제 범죄를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전쟁은 이제 끝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은 감옥에 있는 이 국정농단 세력들은 헛구부터 웃음을 지을 겁니다. 이렇게 좀 더 안 키워지나요, 위에? 위에 더 안 키워지나요? 아, 그래요? 가려져도 상관없는데. 이걸 집어넣으시고, 위를 더 한번 키워보세요. 이게 내려야 돼. 현수막이랑 이게 안 맞네. 대충 하지. 슬라이드도 내리면 안 돼? 그 화면을 슬라이드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됐습니다. 됐어요. 자. 아, 좋아졌네요. 지금 이 상황을 그림 하나로 나타내 봤습니다. 나무에 비유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국정농단의 그 진실이 규명이 되고 현재까지도 다툼이 있죠. 삼성, 이재용이가 뇌물을 줬다 안 줬다 이 다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여전히 시인을 하지 않고 있죠. 블랙리스트 주무장관이었던 조윤수는 풀려났습니다. 아, 이거 열받죠. 2대 학사비리, 입시비리 이것은 1심 판결은 났지만 여전히 교수들 어느 누구도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 없죠. 세월호 진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국정농단이 화살은 막막 터졌는데 진실 규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세요? 하나는 맞죠. 뭐 됐죠. 특검, 박영수 특검이 그러면 서운하죠. 제가 볼 때는 한 반의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특히 무기 이게 하나도 지금 건드리지 않았어요. 최순실은 대통령이었거든요. 조금 건드린 게 아니라 허수아비 내세워가지고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 해가지고 실질적인 대통령이었어요. 이 대통령은 오로지 돈이에요. 근데 돈이 되는 무기를 건드리지 않았을까? 안 했을까? 최순실이가 국정농단 한 주무대였던 문화나 체육에 비하면은 이쪽은 문화나 체육에 이쪽에서 돈 뜯는 거니까 끈값이에요. 무기에 비하면은. 사드를 만든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 1년 전체 회사 예산의 10%가 로비 예산이거든요. 정식으로. 어마어마한 거죠. 무기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최순실이가 아니지. 근데 이거 전혀 지금은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특히 이 뿌리 숨긴 돈은 지금 전혀 찾아내지 못했어요. 드러난 것만. 박영수 특검이 특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최순실의 은닉재산은 여러가지 제약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걸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이 뿌리에 해당되는 이 돈을 특검이 수사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요. 특검법 15가지 수사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12번째가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수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2번째 이 수사 대상이 사실은 핵심인데 이것을 전혀 밝히지는 못했어요. 그런 참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는 분명히 이 최순실의 이 재산의 규모에 대해서 심정을 가지고 12월 달에 독일을 딱 갔더니
독일 교포 몇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90년대 최순실이가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1월 달에 구치소 가서 제가 최순실을 만나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합니다. 최순실 씨가 굉장히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런 질문을 먼저 하거든요. 당신 14년 그날 4월 16일 날 뭐 했냐? 최순실은 알 거 아니에요. 박근혜가 뭐 했는지도 알고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순실 씨한테 4월 16일 그날 뭐 했냐? 딱 대답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거 다 책에 다 있어요. 그 책 사보셔야 돼요. 저를 딱 쳐다보니 그 아주 특유의 그 흰 동자 쫙 이렇게 두드러진 눈빛 있잖아. 쫙 저를 쳐다보더니 언니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그날 일을 어떻게 기억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또 독일에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최순실 씨 하는 이야기가 한 푼도 없어요. 있으면 아내님 찾아서 다 가지세요. 그래서 제가 다 가지려고 열받아서 제가 독일로 다닌 겁니다. 근데 거의 다 찾았어요. 독일에 있는 거는. 이따 이야기 드릴 거예요.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있을까? 이 질문을 참 제가 많이 받아요. 궁금하시죠? 네. 최순실의 재산은 자기 재산이 아니죠. 누구 재산입니까? 박근혜. 아닙니다. 우리 거예요. 박근혜가 무슨 돈 벌었어요. 박근혜 갖고 있던 거 최태민 목사가 다 관리했잖아요. 그 돈이 다 국민들 재산들이에요. 국민들 피와 땀이에요. 그 뿌리를 캐가면은 박정희 통치 자금입니다. 이게 가장 큰 것이고요. 그럼 박정희 통치 자금은 얼마나 됐을까? 78년도에 미 의회가 조사한 박정희 통치 자금의 규모가 자그마치 8조 4천억입니다. 이걸 지금 돈으로 한국은행에서 환산해봤더니 약 400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에요.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것은 교장선생님 박동선 게이트라고 코리아 게이트라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고 한 50대 정도 되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40대 40대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그죠? 코리아 게이트 박동선 게이트라고 뭐냐면은 박동선이라는 사람이 아주 영어 잘하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에요. 로비스트야. 이 사람이 10년 동안 미국 국회의원들 상대로 현금을 뿌리면서 로비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발각이 됩니다. 불법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 의회가 프레이저 하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도대체 박정희 통치자금, 비자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미국 국회의원들 상대로 현금을 뿌리고 다녔는지 이걸 조사를 하게 하는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게 프레이저 위원회고요. 그 위원회에서 2년 동안 조사를 합니다. CIA 요원, 회계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발표를 한 보고서가 프레이저 보고서예요. 78년에. 그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나온 이 책이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8조 4천억입니다. 사실 이 8조 5천억이 전부 다 사실 국민들의 피와 땀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박정희가 형성했던 비자금은 전부 다 차관 받아서 커미션 삥 떴고 월남 참전 수당 삥 떴고 재벌들 기업들한테 삥 떴고 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이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무슨 수로 자기가 돈을 벌었겠어요? 이게 이거야말로 우리 노동자들의 또 피땀이고 다 그런 거죠. 저 돈이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저 돈이 어디로 갔을지 참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저는 참 궁금합니다. 저 돈이 과연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저는 저 돈의 일부가 전두환도 저는 빼먹었을 거라고 봅니다. 제 추측에는 나눠 가졌을 거라고 봐요. 저 돈들은 중앙정보부가 관리했거든요.
이우락 씨가 잡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되면서. 뜨꼬물이라는 게 떡을 만지다 보면 뜨꼬물이 묻는 거 아니냐. 이우락이가 만졌던 뜨꼬물이 당시에 200억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떡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저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어느 정권에서도 추적하지 못했어요.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핵심 라인에 있던 분들은 저 정보를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보 라인에서 계속 관리를 했거든요. 중앙정보부에서 관리를 했다고 프레즈 보고서에 나와요. 그리고 안기부에서도 저걸 관리가 됐을 것이고요. 저 돈의 흐름 추적을 했을 것이고, 안 했다 그러면은 국가정보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국정원에서도 관리를 좀 해왔을 거라고 봅니다. 저 돈들을 관리를 했겠죠.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왜 저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랬을 겁니다.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2011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지금 스위스 유니언뱅크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스위스 유니언뱅크에 우리 정부에서 누구 계좌 자료 요청하면은 자료를 정부에 주게 돼 있습니다. 11년도에 그런 법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전에는 안 만들어졌으니까 아마 의지가 있어도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구두로도 보고가 됐을 것이고 뭔가 단서를 갖고 있을 것인데 저는 되게 궁금해요. 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저 돈들을 외면했을까? 왜 그냥 넘어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최순실이가 저 돈을 좀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저 돈의 일부 최태민 목사의 아들 최재석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스위스은행에 18억 달러 얼마입니까? 당시 2조 규모죠. 스위스은행에 있다라고 자기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눠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유신 때는 아마 이우락 쪽에서 일관되게 한 사람에서 관리되다가 나중에 나눠 가졌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런 조사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세만봉사단이라고 들어봤죠. 그 전에 구국봉사단, 그 전에 구국선교회. 여기에서 최태민이가 다니면서 기업들한테 돈 다 줬던 거 아닙니까? 그 봉사단이 가지고 있던 그 자산들. 그 다음에 정수자각회 유경재단 영남학원에서 2조를 뺐다는 거 아닙니까? 최태민 목사가. 그 돈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관리를 최태민 목사가 다 모아서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전두환이가 청와대 박정희 서구유에 청와대 금고에서 현금이 9억이 있었고 그 중에 9억을 박근혜한테 줬더니 박근혜가 3억을 전두환한테 쓰라고 그냥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돈 말고 죽고 난 다음에 트럭 1톤 트럭 한 차가 들어가서 현금과 CD와 어음과 금괴를 다 가지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돈 전체를 누가 관리했습니까? 최태민 목사가 관리한 거예요. 그네가 최태민 목사는 다 맡긴 거예요. 이 돈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돈들은 전부 다 국민들의 피와 땀이고 국민들 것이에요. 이 돈들을 가지고 있는 한은 이 돈의 뿌리가 캐지지 않는 한은 이 전쟁이 이제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최순실은 독일에 한 푼도 없다고 했지만은 최순실의 재산은 독일에 다 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왜냐? 최순실의 언니가 누굽니까? 최순득, 장시호 엄마. 거기 재산이 얼마예요? 2천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최순실 여동생 최순천도 2천억 정도 됩니다. 최태민이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은 재산과 지위는 최순실한테 다 넘겨준 거거든요. 근데 최순실 재산은 200억밖에 안 돼. 10분의 1밖에 안 돼. 10배가 최소한 10배는 더 많아야 될 텐데 언니나 동생보다 10배가 적어.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럼 이 재산들이 다 어디에 있을까? 최순실 재산은 어디에 있을까? 독일에 있다고 저희들은 전제를 하고 짜자잔 독일에 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5번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가 저한테 한 분도 없다라고 그리고 있으면 찾아 다 가지라는 애들 같은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저는 지금 돌이켜보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민석이 너는 절대로 내가 숨겨둔 독일 재산을 찾을 수가 없어. 애들 장난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로 없어. 어디 숨겨놓고서 찾을 수 있으면 다 가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었라고 봅니다. 그런데 팀이 이제 꾸려집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악마 기자라고 그러는데 겁이 되게 많아요. 웬만하면 무섭다고 하지 말지. 요즘에 이제 BBK, 이제 MB 재산을 주진우 기자가 몇 년 동안 쭉 추적을 해왔거든요. 근데 오님, MB 재산을 추적하다 보니까 골목 중요한 골목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흐름들이 똑같은 거예요. 뿌리들이 똑같은 그런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저랑 같이 독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누굽니까? 노승일. 이게 이제 독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노승일 씨는 저희들 중에서 최순실 정유라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5년에 6개월 동안을 독일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최순실의 독일의 동선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은행 심부름도 노승일이가 다 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 제가 최순실 독일의 정보라든지 인맥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노승일이가 합류를 합니다. 이분은 누굽니까? 요즘 천둥 번개로 유명한 안원구. 안원구 이분은 국세청에서 조사사국장 출신이에요. 거기서 30년을 있었는데요. 국세청 조사사국은 돈 세탁을 추적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세탁 추적의 최고 베테랑이에요. 안 국장이. 그래서 이 안원구 국장이 안현님은 절대로 이거 못 찾습니다. 근데 저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흐름을 보면은, 흐름들을 연결시키면은 저는 얼추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책에는 이제 가바리스라고 나오는데요. 오페라 가수 출신인데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최순실 독일 재산을 찾아다니는 독일의 교포예요. 근데 오페라 하던 친구니까 잘 몰라. 실질적으로 독일 교포 중에는 제 책에 있습니다. 아바리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보름 전에 스포트라이트에서 모자이크 처리돼서 나온 친구인데 이 친구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는 그런 처지기 때문에 얼굴은 한 번도 안 나타나고 그냥 아이디명 아바리스라는 이름으로 기자들에게 좀 계속적으로 정보를 다 제공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바리스 그 친구가 독일 재산은 다 찾아냈어요. 아직도 저는 과연 저 친구의 정체가 뭘까 의심이 갈 정도로. 근데 아바리스는 나타날 수 없으니까 이 친구 가바리스가 가짜 아바리스, 너는 가짜 아바리스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딱 5명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 폼나게 독수리 5형제나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산들을 지금까지 한 8개월 동안 지금 찾아왔습니다. 근데 저희들만 한 게 아니라 이 2장의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의 그림은 독일 교포들이 저희들을 도웁니다. 독일 교포사이 굉장히 좁아요. 왜 최순실이가 독일을 근거지로 택했을까? 독일 교포 사회는 1세대가 독일 교포 사회의 뿌리가 파독 강부와 간호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박정희에 대한 로열티와 향수가 굉장히 강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활동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력자들이 거의다가 간호사 출신, 광부 출신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자기들끼리는 다 알고 있어. 제가 나하고 비슷하게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텔을 샀다고 그래. 90년대에. 식당을 몇 개 운영한다고 그래. 아, 그때는 참 의아했어요. 아, 저 친구가 돈이 어디서 났지?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최순실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독일 교포사회는 거의 다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말문 거의 열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다가 두 번째 갈 때는 말문이 좀 열리고, 지금은 뭐 저희들이 갔다 그러면 뭐 왔다는 이야기 들면요, 밥 사준다고 뭐 전화 엄청나게 옵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특히 네 번째, 다섯 번째 정권 교체되고 난 다음에 갔을 때는 차마다 만나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거 있다고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제보가 와요. 특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 하얀 옷 입은 이 분이 최근에 돌아가신 전 독일 수상 있죠? 누구죠? 콜 수상의 며느리예요. 이분이 제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독일 검찰 쪽하고 국회의원들 많이 알고 있어요. 자료 필요하면요, 제가 다 구해드릴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분이 야매로 많이 저희들 도와줬어요. 공식으로 못 도와주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런 독일 교포들의 도움이 있었고 우리 독수리 오용제가 결성될 줄은 최순실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뭐 저 혼자 있으면 절대로 이건 찾을 수가 없었던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독일에 있는 재산들은 거의 다 찾았다고 봅니다. 이제는 검찰이 일망타진하면 돼요. 거의 그 수준까지 저희들이 다 찾아냈어요. 그리고 최순실은 독일에 올 때마다 스위스를 갔다는 교포들이 이야기해요. 내가 직접 운전을 해줬다. 그래서 은행 가서 뭐 가방 2개 뭐 들고 내가 들어줬고 뭐 그런 제보들이 막 있어요. 바로 비밀 구자를 스위스에 저희들이 뒀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아래 그림은 제가 이렇게 북토크를 스위스에서 한 10일 전에 하고 왔어요. 10일 전에. 그때 모였던 스위스 우리 교포들이 한 100명 정도, 여기는 다 가고 난 다음에 남은 분들하고 사진 찍은 건데요. 독일에 출장 가는 길에, 스위스 출장 가는 길에 제가 북토크를 해가지고 스위스 쯔리히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교포들이 한 100명이 모였는데, 그게 스위스 교민사에서 그렇게 많이 인원이 모인 게 처음이랍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살고 계시는 대부분의 여기 우리 여성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남편들이 거의 다가 스위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편들이 거의 다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 교포들이 최순실의 비밀 계좌에, 사실 다 이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최순실이가 스위스에 은행을 갔으면은 누군가 그 은행 안에 있었던 한국계 사람을 한테 조력을 받았을 것이고, 아니면은 스위스 찌리에 살고 있는 교포한테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이제 그런 퍼즐 조각들을 스위스 찌리히 교포들이 이거예요. 최순실 비밀 계좌를 찾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교포들과 독일에 있는 교포들이 지금 함께 이 재산을 찾고 있는 거예요. 최순실은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 그래서 법정에서 최순실이가 그럽니다. 안민석 정말 지긋지긋하다. 여러 차례 최순실은 이 재판할 때마다 제 이야기를 언급해요. 제발 안민석이 증인으로 좀 불러달라.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던 거죠, 최순실은. 자, 얼마큼 재산을 찾았느냐, 얼마냐,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평가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어요. 조사권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찾아다닌 사람들이 이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찾은 최순실의 재산으로 의심되는 그런 이제 페이퍼 컴퍼니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순실은
90년대부터 페이퍼 컴퍼니를 독일에 만들어 왔어요. 그 규모가 자그마치 400에서 500개를 저희들이 찾아냈어요. 400개, 500개를 어떻게 찾아냈느냐? 몇 달 동안 찾아낸 거예요. 독일은 머니하우스라는 기업 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그 인터넷상의 정보를 제공하게끔 돼 있어요. 그 회사를 거기 나오는 정보들을 추적을 쭉쭉쭉 해가면서 아바리스하고 아는 국장인 두 분이 쭉쭉 맞춰온 겁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찾은 이 페이퍼 컴퍼니, 이 건물인데요. 여기 이 건물 여기 간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의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 건물 안에 누군가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저 건물 안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무실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인 거죠. 여기 이사들 모든 사람들이 최순실과 관련된 사람들일 거라고 저희들이 추적을 쭉쭉쭉 해서 저 회사를 찾은 거예요. 왜 사람이 없지? 페이퍼 컴퍼니인 거예요. 페이퍼 컴퍼니를 하는 것은 탈세 목적이거나 저걸 이용해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것이죠. 스위스의 어느 또 교포의 제보를 한 가지를 이제 추적을 합니다. 76년에 스위스 쥐리히에 외환은행 사무소가 개설이 됐다는 겁니다. 76년이면은 우리하고 스위스하고는 아무런 무역 관계가 없었던 그 시절에 왜 외환은행 사무실이 개소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때가 박동선 게이트가 터진 해입니다. 76년 가을에. 딱 시기가 일치합니다. 박동선 게이트가 터지면서 비자금 조사를 미국에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 일치하는 시점에 쥐리히의 스위스 외환은행 사무실이 개설됐다라는 제보를 해줘요. 근데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다 폐쇄된 건데. 그래서 외환은행, 지금 외환은행 없어지고 하나은행 됐죠. 하나은행 노조하고 70년대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76년도에 외환은행이 스위스 쥐리히에 사무실을 개소했다는 자료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추적해서 4차 유럽을 갔을 때 지금 저희들이 손으로 가리키는 요 건물이 76년에 스위스 쥐리히에 외환은행 사무소가 있었던 그 건물을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제 외환은행은 이걸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외환은행이 그 당시에 스위스에 저 사무실을 뒀는지 저기다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제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프랑크푸르트의 외환은행 지점장이 쥐리히하고 프랑크푸르트는 차로 한 3시간 반 거리입니다. 홍세표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홍세표? 박정희의 처조카. 그러니까 박근혜의 이종사촌 오빠가 되는 거죠. 홍세표 씨가 외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으로 있었어요. 그 76년에 스위스 외환은행 사무실이 만들어졌고 홍세표란 분이 나중에 98년도에 외환은행장을 하고 98년도에 퇴직을 합니다. 그 퇴직하는 해에 저 스위스 외환은행 사무실이 폐쇄가 됩니다. 이게 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게? 참, 이게, 재밌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저희들이 찾아낸 거예요. 이제는 이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과 간세청에서 그런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왜 76년 만들었고, 왜 98년도에 저걸 없앴는지 해야 되는 거죠. 쥐리히에 딱 중앙역 근처에 보면 이제 UBS, 유니언 뱅크 스위스 저은행 저기에 박정희 통치자금이 있었다고 아까 보여드린 프레이저 보고서 거기에 저 은행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다시요. 그 페이퍼 컴퍼니들이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일단 찾아냈습니다. 이 찾아낸 거에 곱하기 한 1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의 제약 때문에 저것밖에 못 보여드리는데요. 1992년에 최순실 정윤의 이름으로 독일 교포, 이분도 이제 파독 강부 출신입니다. 유준호, 최순실 정윤의 이름으로 1992년에 유벨리라는 유한회사를 최순실가 만들어요. 92년이에요, 이게. 뭐, 더 블루케라든지 비더액, 이런 회사들이 1, 2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한 25년 전부터 최순실은 독일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한 게 92년인데 80년대 만들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공권력이 없는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 회사들이 전부 다 최순실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으로 만든 회사들입니다. 곱하기 10배를 저희들이 찾아냈어요. 이걸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국내에도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페이퍼 컴퍼니들이에요. 저희들이 의심하기로는 돈 세탁을 위해서 이런 회사를 독일과 한국에 만드는 것이죠.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특히요, 이제 최순실의 여동생, 최순천 서동범 씨가 제 잘 안 보이죠? 서양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유명한 아동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블루독. 거기가 최순실네가 하는 거예요. 블루독을 만드는 이 서양 네트워크스에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인 13, 14, 15년에 네덜란드에서 2천억이 들어옵니다. 아동복 만드는 회사에 2천억이 들어와요. 저희들이 이걸 의심을 합니다. 이 돈이 왜 들어왔을까? 네덜란드에서, 그것도 헷갈리게 홍콩을 한번 거쳐서, 홍콩에서 한 바퀴 돌아서 서양 네트워크스로 한국으로 들어와요. 이게 돈 세탁이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한국에서 외국으로 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건 찾기 되게 어렵죠. 특히 무기 거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순실이가 무기를 해먹었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무기 회사에서 한국으로 돈 안 주겠죠. 그죠? 외국에 있는 계좌로 주겠죠. 이건 참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에서 한국에 있는 회사로 2천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페이퍼 컴퍼니고 이게 돈 세탁 해먹으려고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네덜란드 그 회사를 저희들이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회사를 찾았어요. 요겁니다. 요 오두막집에서 요 주소예요. 요 주소. 요 오두막집에서 아까 최순천의 서양 네트워크스로 2천억이 투자가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오두막 주인도 도대체 무슨 소린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페이퍼 컴퍼니인 거죠. 페이퍼 컴퍼니. 요거는 지금 현재 하도 제가 뜯으니까 국세청하고 관세청하고 검찰에서 이거 이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주 전에 뉴스룸에서 이거 팀 만들어져서 수사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죠. 실제로 그럽니다. 최순실 재산 의원들도 그래요. 많이 찾아왔어? 근데 이게 뭐 돈 보따리를 어디 뭐 나무 밑에 숨겨놓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눈으로 이렇게 보여서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 차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딱 단정적으로 최순실이가 불기 전에는 이거를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 네덜란드 오두막집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검찰이 들여다본 거겠죠. 국세청 관청이. 그러니까 이게 딱딱딱 사실이거든. 그래서 이 2천억이 그럼 어떻게 조성된 돈이며
한국에 들어왔으면 이 2천억을 누군가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조사해서 발표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까지 최순실 은닉 재산이 좀 희미하게 국민들이 도대체 있는 거요? 그런 게 야 실제로 있네. 이제 그러한 1차 화산이 터질 거라고 봅니다. 이 화산이 터뜨려지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그 중에 특히 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70년대 그 재산 같은 경우에 80년대도 마찬가지고요. 조사를 하려고 해도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공소시효가 다 끝난 거예요.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수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저것도 이미 다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으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한 거죠.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법. 그리고 그 재산을 최순실이가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이건 내가 어떻게 본 재산이다. 해명을 못하면은 그거는 불법 재산으로 몰수를 해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별법. 지금 현행법에서는 불법 재산이 있더라도 그것은 검사가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검사가 최순실 재산을 입증하겠어요? 그래서 최순실이가 이 재산 돈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고 입증하지 못하면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조사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법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 법이 없으면은 이 재산은 죽었다 깨도 이거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께서는 최순실 재산 몰수해야 돼. 한 푼도 빠짐없이 탈탈 털어야 돼. 라고 다들 생각들 다 하시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지난 3월에 이 특별법 공청회를 제가 개최를 했는데 그 자리에 오셔서 이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100개 중에서 1번이 적폐청산이거든요. 거기에 세부 리스트에 최순실의 은닉재산 몰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특별법은 국정과제 1호예요. 1호. 그런데 저는 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정과제 첫 번째고 그런데도 저는 이 특별법이 통과되기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좀 초당적인 모임을 제가 제안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이것은 사실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또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이 초당 모임을 만들어서 이 초당 모임이 주도를 해서 특별법 발의를 합니다. 그 이제 한 달 다 돼 가죠. 그래서 7월 27일 발의를 하는데 자 어떤 의원들이 발의했나 이름만 빼고 이걸 한번 보십시오.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는 딱 한 명만. 이것도 이제 김성태 의원님은 저한테 엮여가지고 얼떨결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 특별법 자기도 동의한다라고 했다가 엮여가지고 마지 못했고요. 바른정당은 한 명도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박정희 시대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박정희 시대라는 게 뭡니까? 독재는 했지만 경제를 일으켰고 특히 본인은 청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청렴했다는 이 축이 무너지면은 박정희 신화가 휘청거리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저는 두려워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아까 초당 모임하고 해가지고 한 달을 서명을 한 거예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130명, 뭐 3분의 1 정도 되는 국회의원들이 안 했어요.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아무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헌적이라서 서명 안 했어. 아니 현행법으로 안 되니까 특별법을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친일재산 환수법 위헌이죠. 그 7, 80년, 100년 전에 그걸 조사를 현행법을 못하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사해서 다 환수하는 거 아닙니까? 전두환 재산 몰수법 이것도 다 그러면 다 위헌이죠. 현행법으로 안 되니까 특별하게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아닙니까? 현행법으로 그냥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재산 몰수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그죠? 조사를 할 수가 없는데 무슨 몰수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하지 않은 분들은 위헌이기 때문에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는 계산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법은 국회 힘으로는 저는 통과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국회는 이제 각 해당 상임위 법이 있는데 이 법은 법사위원회에 해당되는 법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법사위원회에서 상정조차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 끌겠죠. 시간 끌겠죠. 그리고 국민들이 이 국정농단 잊혀지기를 기다리겠죠. 올해 넘기면은 이제 내년에는 지방선거 전국으로 돌아가고 지방선거 끝나면은 이제 사람들 기억이 다 잊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 겁니다. 우리 당은 어떨까요? 추미애 대표 관심 없어요. 이걸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님 지지자 있으면 좀 항의 좀 하세요. 국민재산 찾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달라고 2달 전에 제안을 했어요. 정말 추미애 대표님 지지자 있으면 분명히 확인하시고 물어보시고 또 항의하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해찬 의원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거 처음으로 공개를 합니다. 이제 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2달 전에 저랑 안홍구 국장님이 이해찬 의원님 찾아갑니다. 이 일을 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부딪힌 거예요. 검찰이 해야 되는데 우리 돈 써가면서 독일 스위스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이제 검찰이 알아서 해야 되고 국세청 관세청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안 해 얘들이. 걔들이 다 이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에 다 승진한 사람들이 지금 다 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안 해 얘들이. 다 관련돼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끝에 이해찬 의원님을 찾아갑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현재 독일에서 재산을 이렇게 찾았고 이거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이 특위위원장을 하시면은 얘들이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의원님이 국민재산찾기 특위위원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부위원장을 하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이분 정치적 내공이 있는 분이잖아요. 설명 좀 듣더니 그 자리에서 그래 내가 하겠다 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총리를 지내신 분이 저는 이제 힘든 일을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추미애 대표를 만나서 그러면 이걸 특위를 해달라고 그러자. 의원들이 하겠다는데 우리가 예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단지 활동하는 데 필요한 공식적인 타이틀을 달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독일 가가지고 그냥 국회의원 안민석이에요. 만약에 국회 당 공식기구로서 특위 부위원장 왔다고 그러면은 더 편하게 사람들을 만나죠. 국내에서도 위원회가 있으면은 더 많은 제보가 올 겁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안민석에게 제보를 주는 거예요. 당 공식기구가 없어요. 이 공식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해찬 전 총리가 위원장을 맡아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왜 안 만들어줍니까? 처음에 추미애 대표가 막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6월 중순입니다. 2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만들어져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죠. 이유는 이걸 당에서 만들면 정쟁화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적폐청산위원회를 왜 만들어요? 그럼 정당하지 말자는 거지. 국민과 함께 이것을 밀어붙여서 이 재산을 다 탈탈 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요구지 않습니까? 정당, 국회의원이 뭡니까? 대의민주주의의 대표들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최순실의 재산을 탈탈 털어라 찾아라고 하면은 국회의원들은 정당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민수 의원님이 당대표 하세요.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당에 좀 공식 기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원내대표, 우원식 대표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어제 제가 이제 면담을 했어요. 원내대표는 이제 법을 통과시키는 건 원내대표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이번 가을 정기국회 때 중점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당에서부터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 대표는 여기 돼 가지고 어떤 만들어주겠다는 특위조차도 아직까지 안 만들어주고 있는 반면에 다행히 우원식 원내대표는 뭐 저는 개파가 없는 사람이에요. 당파적인 뭐 정파적인 그런 이야기는 저는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파가 없이 내리사선을 해온 사람이에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원식 원내대표는 무슨 소리야? 이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대까지 해봐야지. 국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눈이 있는데 다행히 우원식 대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일말의 기대는 갔지만 자 일단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런 현상이에요. 사실 의원님들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자, 국회의원들의 우리 정치하는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정권을 잡는 거예요. 권력을 잡는 겁니다. 정의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권력을 잡았는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골치 아프고 그래. 안민석도. 사실 그런 분위기예요. 요즘 저의 심정은 3년 전에 14년 봄에 제가 국회 대정부 질의하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최초로 알렸을 때 국회의원들 어느 누구도 제 이야기를 안 들어줬어요. 그때 우리 야당에서 당시 야당에서 우리가 특위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했더라고 그러면은 이런 국정농단의 사단은 저는 막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집니다. 아무도 안 믿었지만 제가 2년 동안 저 혼자서 미친 듯이 막 쫓아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참 서럽기도 하고 고독했고 당에서는 제가 혼자 고립돼 있었죠. 근데 결국 국정농단이 화산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뭐 제가 뭐 독일에서 못 찾았는지 별 관심 있는 의원들은 없어요. 언론에서는 안민석 독일 갔다는 거 다 알고 그러면은 의총에서 안민석이가 지금 독일에서 뭘 찾아왔는지 한번 발표 한번 해봐라.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4년에 국정농단을 알렸을 때 제가 고독하게 홀로서 저항했던 것처럼 그런 기분으로 제가 이 최순실 재산을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의 개파도 없어요. 저를 보호해줄 만한 그런 개보원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개파가 없었기 때문에 최순실하고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개파 정치를 했더라고 그러면은 위에 개파 위에 선배들이나 보수를 통해 가지고 야 나 안민석 너 하지 마. 그래 못하는 그게 이제 개파 정치의 폐해죠. 개파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저 혼자 최순실을 추적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더운 여름에 저도 내리사선인데 저도 이제 좀 폼나게 이 사선을 좀 즐기고 싶은데 왜 이 더운 여름에도 이 짓을 하느냐. 결국엔 이런 진실과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다니면서 알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박수 한번 세게 한번 쳐주세요. 최순실 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면 저들은 부활합니다. 나라가 또다시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나라가 불행해지면 우리 국회의원 배지들이 불행해질 것 같습니까? 국회의원들 배지는 기득권들 그대로 있어요.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국민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낸 게 탄핵시키고 파면시킨 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한 겁니까? 국민들이 촛불을 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결과를 상상했겠습니까? 이 국정농단에 끝나지 않은 전쟁이 뿌리는 저 혼자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촛불을 들었던 그 국민들이 야,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뿌리인 돈을 찾아야 된다. 이 재산특별법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나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런 생각을 안 가지면은 이 특별법 저는 죽었다 깨도 이번 국회 통과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택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이 끝나지 않은 전쟁. 일부 시즌1은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좋은 대통령을 만들어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시즌2 진짜 전쟁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들과.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게 특별법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특별법이 단순한 이게 그냥 법 하나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악순환의 연속에 이 부정부패 고리를 끊는 이 법이구나. 그런 거를 국민들이 아실 때, 이제 가을에 찬바람 불면은, 인터넷에 댓글이라도 왜 니들 안 하는겨? 니들 국민들이 웃음냐? 그런 이제, 기운과 힘들이 이제 모이고, 그러면 일단 더불어민주당조차도 일단 정신 차려서, 야, 이거 안 하면 국민들한테 우리가 몰리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수당들도 내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반대했다가는 우리가 또 최순실, 박근혜 같은 농단 세력으로 몰리겠어. 야, 이거 정말 하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가 없어. 하면서 이 법이 통과가 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 법은 국회 힘이 아니라 국민들의 힘으로 통과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 보세요. 이게 녹록치가 않아요, 이게. 논의 테이블조차도 올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이 법은 그냥 최순실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그 법을 넘어서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까미의 이야기, 악의 세력을 그냥 봐주는 거예요. 최순실에게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다, 돈. 근데 저는 그 돈이 정유라에게 저는 이미 넘어갔을 거라 저는 봐요. 네 번째 독일 갔을 때, 독일 그 조력자들 내부에 또 우리 그 소위 말하는 빨대가 있어요. 지금도 저한테 카톡 막 주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유라만 구속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정유라가 관리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최순실의 재산은 처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름 전에 스포트라이트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비덱이 팔렸지 않습니까? 비덱을 팔았어요. 정유라 한국 나와 있고 최순실 감옥 가 있는데 비덱 그거를 팔았다니까요. 삼성에서 돈 받아가지고 산 비덱 그걸 팔았다니까요. 최순실 재산은 지금 3번, 4번 돈 세탁 지금 막 꼬여 이렇게 복잡하게 딱 차명으로 돼 있는 거, 그게 지금 다 팔리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4차 독일 갔을 때 그 현장들을 저희들이 딱 목격을 했어요. 이 법이 굉장히 급한 겁니다, 사실은. 정기국회 하자마자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처음으로 통과시켜야 될 법이 이 법이라고 보는데, 근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힘있게 정기국회 초반기에 밀고 나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가을에 국민들의 힘들이 쫙 모이면서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질 때, 그때 이 법이 더불어민주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야당을 뛰어넘으면서 정기국회 막판에 통과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 법이 통과돼야지 우리가 이 전쟁, 국정농단의 이 전쟁을 시즌2를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승리하는 전쟁을 만들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대충 끝낼지, 그것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들의 몫으로 제가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도 있어요. 한 75분 정도 제가 말씀을 이제 혼자 드렸는데,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분위기가 아주 뜨거워요. 딱 한 분만 나가시고 아무도 안 나가셨어요. 앉아 계신 분도 뒤에 한번 쳐다보셔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오늘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최순실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이렇게 앞으로 지난한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장난이 아니죠. 네, 장난이 아니라는 생각만 하시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보람이 계신 겁니다. 네,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가만히 있습니다. 이동 마이크는 없나? 예, 좀 완전 됐습니다. 11월 달부터 아니 좀 들어야 되니까. 안 들립니까? 저도 안민석 의원님하고 살아온 인생이 참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셔가지고요. 참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저희도 작년 11월 말부터 제가 한 강화문에 11번 정도 갔어요. 소 한 마리 팔고, 작년에 직불제 받은 거 다 타고, 또 우리 이쪽 지역은 전부 다 우리 옛날에 한나라당 텃밭입니다. 아마 오늘도 여기서 정권이 바뀌지 않고 이 자리에 얻었으면 과연 이 일은 됐을까? 그래 우리 작년에 진짜 살달 되기 전부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할 때부터 저는 야당을 계속 하다가 오랜만에 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한 4년 전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총무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한 20년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안민석 의원처럼 완전 왕따가 됐어요. 전화 가면 수근수근 하다가 다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4년이 흐른 지금 저 다방에서 앉아가지고 어르신들이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좀안 되나? 예, 보고 마이크를 계시면서 잡으시고. 그래도 우리 이쪽 지역은 그나마 태극기 안 들어가면 다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요. 지금 우리 안민석 의원님, 저희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못한 그런 일들 있죠. 아마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100대 가제 중에서 농민이 우리 경찰서도 잡혀가고 소도 몰고 갔는데 100대 국정가제에서 빠졌어요. 100일에도 빠졌고 어제도 빠졌고 단 한마디 이런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도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습니까? 아까 안민석 의원님이나 우리는 사마직 좋은 환경에서 또 위아래 질서가 있는 세대에 살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아니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젊은이입니다.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 힘을 더 실어드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못하면 우리 제2의 촛불을 들어서라도 이런 과정을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만이 다음 세대 후손한테 우리가 할 말이 있고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다음 세대에서 더 짐을 더 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너무 길었는데요. 안민석 의원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아니네. 그냥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시고 앉으시지 그러셨어요. 질문해 주세요. 그 젊은 친구, 우리 안경 낀 젊은 친구.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크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최순실 씨를 사실상 잡아놓고 또 했지만 그 재산을 몰수한 게 이제 사실상 힘들다고 저도 봅니다. 만약에 몰수가 안 됐을 때 저희가 그 재산을 포기하고라도 독일의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독일은 외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대응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독일 검찰이 작년 6월부터 최순실 정유라 돈 세탁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검찰은 한국 검찰이 협조 요청 오면은 모든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공조를 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한민국 검찰은 독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한 번도 거기를 안 가봤어요. 이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특검조차도, 자, 특검법 12번째가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수사하는 것인데, 수사관 100명 중에서 1명 정도는 야, 독일 검찰에 보내서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자료도 가지고 오고 해봐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갔어요. 저랑 주진우하고 안흥구 국장이 어렵게 뭐 현재 수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를 만나줄 이유가 없죠. 근데 어렵게 그것도 이제 독일 아까 그 흰옷 입은 그 여자분이 이제 또 야매로 또 빽써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12월 말이었어요. 작년 12월 말이었어요. 그때 독일 검찰이 그럽니다. 우리가 이 수사를 한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상하게 한국 검찰은 우리한테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독일 검찰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독일의 법 내에서 아마 재산을 몰수하겠죠. 근데 저도 보고 싶어요. 독일 검찰이 지금 얼만큼 조사했는지, 그 다음에 독일 검찰이 지금 한 거하고 우리가 지금 조사해놓은 거하고 맞추면은 독일 검찰의 수사도 훨씬 더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공권력은 없지만은 교포 사회를 막 뒤져가면서 굉장히 우리 교포들을 만나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다 한 건데 독일 검찰은 그러지는 못하는 거야. 서류만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한국 검찰과 독일 검찰이 공조를 해야 되는 거죠.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주장을 막 우리에게는 이제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응? 그래서 안민석 뭐 최순실 재산 한수 몰수 그런 이야기 나오면은 막 좋아요 막 100번 막 누르고 이게 이제 국민들의 몫이에요. 이게 이 기득권자들은 내가 볼 때는 이게 우리도 이제 기득권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예. 박정희가 죽을 때 돌아가실 때.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박근혜에게 박정희가 죽을 때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박근혜에게 그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전혀 만들지 못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정권을 그 전두환이 잡았기 때문에 저는 최태민 혼자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최순실에게 줄 그런 위인은 못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두환하고 같이 공모를 했다고 보고 저도 전두환도 똑같은 방식으로 전 세계 재산을 숨긴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두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이 숨은 천문학적인 검은 돈에 대해서 분명히 뒤를 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정원은 지금까지 정권의 신여였고 대통령의 직속 그 기관인데 혹시 국정원 데이터베이스에 이러한 그 내용들이 남아있지 않나 그런 것들은 혹시 조사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굉장히 저 질문은 고난도 질문이에요. 자, 이제 첫째, 최태민 관련해서 전두환의 전두환이가 계엄 때리고서 최태민을 가두지 않습니까? 어디다 가두죠? 강원도 군부대에 가둬. 군부대는 더 무섭잖아요. 왜 가뒀을까? 그리고 누구를 날마다 군부대에 보내서 최태민을 설득을 해. 그리고 3개월 지난 다음에 최태민이 멀쩡하게 군부대에서 풀려나와. 그게 뭐였을까? 나는 그게 스위스 비밀 구자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최태민은 그건 알았을 거예요. 최태민하고 전두환하고 저는 내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최순실이가 녹취록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 분리시켜야 돼. 분리시키지 않으면 다 죽어. 최태민은 최순실의 모든 일은 나눕니다. 분리를 시킵니다. 주위에 있는 측근들도 서로가 서로한테 뭐 못 물어보게 하고 서로가 하는 일을 몰라요. 이게 최태민이가 가르쳐준 겁니다. 이게. 아마도 최태민은 스위스 계좌를 관리했다고 그러면은 그 계좌를 쪼갰을 겁니다. 이게 순전히 저의 추리예요. 그러면은 전두환에게 쪼개진 한두 조각을 전두환에게 줬을 가능성. 그래서 전두환이가 3개월 만에 뭐 그 정도로 만족하고 풀어줬을 가능성. 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순전히 저의 추리입니다. 그 다음에 최태민이가 몇 년도에 죽죠? 94년도에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태민 목사 부인 임선희가 10년 후 2004년에 죽거든요. 그 10년 동안은 이제 임선희 씨가 관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임선희 씨는 막판에 최순실 씨에게 통장을 다 넘겨줬을 거라는 것이 최태민의 아들 최재석하고 조순재 씨라고 아세요? 조순재 씨? 조순재 씨의 아들인 조용래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뭔가 딸들에게 임선희가 발목을 잡혔을 것이다. 그것을 최재석 씨 이야기 들어보면 이건 그냥 야사입니다. 야사 정도로 들어주세요. 최재석 씨 이야기, 최재석 씨하고 저하고 친해요. 최태민 목사 아들 최재석 씨 있잖아요. 그 특검에 선글라스 끼고 들어간 사람. 막 저하고 막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막 그래요. 그분은 최태민 목사가 죽어 타살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최순실 쪽에서 죽였다, 자기 아버지를. 그 최순실이가 죽은 게 아니라 이게 최재석 씨의 주장입니다. 임선희가 죽였고, 돈 때문에 임선희가 죽였고, 임선희가 죽인 거를 최순실과 그 딸들이 알게 됨으로써 이게 발목이 잡혀서 통장을 다 넘겨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최재석 씨 주장인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집안 내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돈이에요, 돈. 다 돈이고, 지금도 이 돈이 그대로 온전하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옥살이만 몇 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특별법인 거죠. 그런데 이 특별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재산 독일에 어느 건물 있었는데, 진짜로 독일 사람이 한테 싸게 팔았어. 그거 어떻게 뺏겠어요? 처분 지금 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법이 통과되느냐 안 통과되지 않느냐가 최순실로서는 가장 큰 관심일 거라고 봅니다. 정유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엄마 살모사라고 그런 표현까지 하면서 사람들은 정유라하고 최순실이가 갈라섰구나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을 테니까 너라도 들어두면 안 되니까 검찰이 원하는 그런 이야기 해줘라. 저는 뭐 그렇게 짰다고 생각합니다. 또 까먹은 이야기인데 이따가 드릴게요. 요 앞에 우리죠. 저 최순실의 재산을 몰수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몰수해서 뭐 하냐고? 그리고 저희한테 싸우라고 하셨는데 그 슬로건을 주시는 걸 그걸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청래당처럼. 해결책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 재산 뺏어서 뭐 할 건지는 이제 국민들이 정해야 되겠죠. 근데 국민들 여론 수렴을 해야 말씀을 돼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불법 재산이니까 해요. 그 가령 뭐 제가 어저께 그 차가 고장 났었는데 그 유공자를 하지 못했던 그리고 전형을 했던 그 사람이 다시 유공자를 누린다든지. 저는 실질적인 사례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월남 참전 용사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수당이 월 500불이었는데 이분들이 받은 거는 50불밖에 안 받았어요.
450불은 나라에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돈들이 통치자금으로 다 들어가 모여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모임을 만들었어요. 우리들의 피를 돌려달라. 그분들한테는 일단 돌려줘야 될 것이고. 근데 뭐 이 돈 뺏어서 뭘 할지 그걸 저한테 묻는 건 좀 그러네요. 그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움직이려면은 여론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걸 제가 뭐 미리 정해놓고서 뭐 아니요, 그렇게 하기는 좀 근데 그렇고. 제 말은 그런 게 아니고 감동을 주는 것이 저희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가령 이런 근데 그거는 최순실의 재산을 빼들면은 전국의 무급식 아동들에게 뭐 도시락 한 개를 더 줄 수 있다는 이런 문구를 말하는. 근데 뭐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뭐 제가 그거를 좀 정하는 거는 좀 그러면 어떻게 싸우실 겁니까? 그거는 제 친구들은 제가 있잖아요. 아까 그 프레이저 보고서에 뭐 400조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제가 최순실 재산이 400조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프레이저 보고서의 통치자금의 규모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중에 일부가 최순실이가 나눠 가질 거라는 이야기 정도만 했는데도 저쪽에서 태극기 부대 저쪽에서 안민석 너 구라치지 마 최순실 재산이 400조라며 하면서 저를 막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실 이 말 한마디를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돈 뺏어서 뭐 어떻게 합시다라고 그러면은 또 저쪽에서 안민석이 임마 네가 뭔데 임마 그래 뭐 대신 저희들이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최고 뒤에요. 한 두세 번 정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갑지역의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규섭이라고 여기 합니다. 시민들도 많아요. 우리 비당원 한번 손들어 보세요. 비당원. 당원 여러분, 비당원 여러분, 사천 시민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진주, 하동, 남해 각 지역에서 고성까지 아까 오셨대요. 각 지역에서 오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진주에서 북토크 쇼를 할 때 제가 안민석 위원님한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때 드라마 김과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덜란드 꼭 가셔가지고 재산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돈 좀 벌어서 가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책 많이 팔렸다고 하니까 꼭 네덜란드 가셔가지고 더 많은 재산 찾아내시고 그리고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꼭 재산 환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진주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거기 우리 여기 앞에 안녕하십니까. 진주에서 오신 원장님. 네. 개파도 없고 본인 명의 집도 없으시고 당이나 의원들의 특별한 당이나 의원들의 특별법 만들기에 관심도 못 받으시고 하셔서 저희 여성 지지자들 몇 분이 의원님 힘내시라고 파이팅 하시라고 꽃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주시겠습니까? 진짜요? 당원 아닙니다. 저희들은 안민석 의원님, 안탐정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당에서는 빼견 없지만은 오늘 제가 내려오다가 기차 안에서 그 정치인들을 이렇게 주식을 만들어 가지고 1등주, 2등주, 뭐 3등주 그걸 지금 어디서 하더라고요. 제가 2등주예요. 2등주. 근데 저는 제가 개파는 없지만은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도 개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정말 비주류 정치인이 대통령 되는 걸 보고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제 새로 쓰여지구나 싶어서 저도 이제 대학 교수 관두고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 친노, 친문, 비문, 비노 그것도 아니지만은 저는 노무현 때문에 정치를 시작을 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노무현처럼 제가 정치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뭐 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세리 지르잖아요, 그냥. 세리 지르고 막 최순실 내치기 마라 막 그러고 진짜 무서워요 이게. 특히 독일 가서 잠을 혼자 못 자요. 그래서 이제 몰려서 자는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쟤들이 진짜 무서운 애들이거든요. 막 오촌 살인 사건 그런 거 보면은 섬뜩섬뜩 하잖아요, 그죠?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래 한번 치기 마라 안 봤지. 특히 정말 세월호 아이들 물속에서 죽은 그거 생각하면은 그래 우리 애들 300명까지 죽였는데 그래 다들 죽어보자 한번. 그런 정도 각오 없으면은 사실은 이 일을 하기 어려워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근데 아무튼 제가 오늘 2등을 했더라. 2등을 했어요. 2등을 했는데 1등은 추미애가 1등 했더라. 그래서 이상하게 1등이 난 좀 그래. 그래서 내 스스로가 2등이 된 것도 별로야. 아무튼 우리 당원들은 추미애 대표한테 왜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여기 돼가지고 찬성 안 하느냐, 왜 특별기구 당에서 안민석 의원이 2달 전에 해달라고 그랬고 해준다고 했다는데 왜 안 하느냐. 저는 가끔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재산 몰수하는 방해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죠. 당대표가 이걸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구를 못 만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당원들께서는 그렇게 하십시오. 어쨌거나 일단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합시다 하는데 지금 한 30번 정도를 돌았는데 특징이 2가지예요. 젊은 청년부터 어르신들까지 또 남녀 아주 균형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초등학생들이 수업 듣는 것 같은 아주 눈망울 초롱초롱 아주 오늘 이 경청하는 태도가 제가 아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사천 오늘 막걸리 마시다 온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하고 왔는데 정말 제가 가장 집중력 있게 했던 데가 대구거든요. 대구는 이거 하는 2시간 동안에 밖에서 태극기 부대들이 안민석 치즈 죽이자 하면서 데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도 막 결기가 차가지고 집중력이 쫙 있었거든요. 오늘 마치 대구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기를 모아서 추미애 대표께 특별법 요구해 주시고 또 찬바람 불면은 좋아요 하면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이 남해, 사천, 하동, 진주 또 어디죠? 고성, 거제, 삼천포 이 경남의 서부 경남에서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